이게 무슨 소리야? 99.9%라니? 김선재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서가 바스락거리며 떨리고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지 맨 아래 친자 확률 99.9%라는 글자가 그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백미소, 4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거예요. 로스쿨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버렸던 백설에 그녀가 혼자 낳아 키운 아이가 백미소였고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김선재는 검사지를 움켜쥐며 무릎에 힘이 풀렸고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죽음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딸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지식이고 있었죠. 민경채와 함께 백미소를 학교 폭력 가해자로 만들 때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김선재의 눈앞에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백설이는 회사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스텔라장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죠. 복도 끝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서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스텔라장이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경채가 환하게 웃으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특히 스텔라장의 표정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세리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거든요.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이 세리의 볼을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세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경채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스텔라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스텔라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스텔라장은 잠시 서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세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설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서리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서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년이란 시간 동안 준비한 복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미소의 억울한 죽음은 그냥 묻히는 건가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스텔라장이었습니다. 서리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지만 스텔라장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것도 실력이야, 서리야. 서리가 고개를 들어 스텔라장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장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녀는 서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버렸습니다. 서리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장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 경채 편이 된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스텔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선재였습니다. 선재는 서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서리가 놀라 고개를 들자 선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직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겁니까? 법무팀장으로서 묻는 겁니다. 서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결정하겠습니다. 곧이 언제입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회사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선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서리를 노려보며 계속 말했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장직은 오너 가문에게만 주어집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죠. 설마 본인이 사장 자리에 앉으실 생각은 아니겠죠. 서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회사 정관쯤은 알고 있습니다. 선재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지사부본부장과 수정 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리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재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채가 스텔라장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리도 함께였죠. 경채는 스텔라장에게 정성껏 고기를 잘라 접시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세리를 낳은 거예요. 스텔라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세리가 얼마나 예쁜지. 세리가 수줍게 웃으며 스텔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경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민간그룹을 더 크게 키워서 세리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세리가 떳떳하게 경영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스텔라장이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어떻게 할 건데? 경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가짜예요. 세리에게 접근하는 것도 다 계산된 거죠. 진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하니? 그 여자가 정루시아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스텔라장은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경채는 계속 서리를 깎아내렸지만 스텔라장은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그때 레스토랑 창문 밖으로 서리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태경과 함께였죠. 세리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려고 했지만 경채가 재빨리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해. 세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이모는 저한테 잘해주는데.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해. 스텔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채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그 여자는 위험해요. 스텔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저녁 무렵 서리는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텅 비어 조용했죠. 그때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선재였습니다. 선재는 문을 닫고 잠그더니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리가 경계하며 일어서자 선재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해 마세요. 적대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죠? 선재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채를 제거하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기지 않았죠. 선재는 서리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경채에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도구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손을 잡읍시다. 경채를 끌어내리고 이 회사를 우리가 나눠 가지는 겁니다. 서리는 선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선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왜 저를 믿는 겁니까? 선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당신도 저 없이는 경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서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선재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미소를 위한 복수를 완성하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경채의 약점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선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죠. 경채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 불법적인 거래들, 그리고 세리의 출생 비밀까지. 서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태경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경은 서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서리는 어제 선재와의 대화를 털어놨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위험해요. 선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용할 가치는 있어요. 태경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선재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리가 태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미소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스텔라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리와 태경은 놀라서 일어났죠. 스텔라장은 그들에게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서리와 태경이 조심스럽게 앉자 스텔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재와 손잡았다고 들었어요. 서리가 놀라서 스텔라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텔라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럼 왜? 연기를 계속해야 해요. 경채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서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스텔라장은 여전히 자신의 편이란 말인가요? 스텔라장이 작은 봉투를 꺼내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때가 되면 열어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스텔라장은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가기 전에 한마디 더 했죠. 선재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 서리와 선재는 비밀리에 만나 작전을 짰습니다.
선재는 경채의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을 알려줬고 서리는 그것을 훔치기로 했죠. 밤 10시 서리는 경채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선재가 알려준 대로 책장 뒤에 금고를 찾았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가 있었습니다. 서리가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돌아보니 경채가 서 있었죠. 경채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역시 선재 말이 맞았네요. 당신이 여기 올 거라고 했어요. 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재가 자신을 배신한 거였죠. 경채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선재는 처음부터 내 편이었어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연기한 거죠. 서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재가 들어왔습니다. 선재는 서리를 보며 조소를 띄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네요. 제가 경채를 배신할 거라고 믿었어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은 거였죠. 경채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이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곧 올라오세요. 서리가 도망치려 했지만 선재가 문을 막고 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캄캄해졌죠.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리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서리는 그 손길을 따라 움직였죠. 비상구로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리를 구해준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경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서리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이 서리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죠. 차 안에서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재한테 속았어요. 처음부터 함정이었어요. 태경이 서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스텔라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어요. 꼭 참석하세요. 서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회장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채와 선재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스텔라장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경채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경채가 계속 말했죠. 저는 김선재 법무팀장을 추천합니다. 서리가 놀라서 선재를 바라봤습니다. 선재의 얼굴에는 득의양양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이게 선재의 진짜 목적이었나요? 그때 스텔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스텔라장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지분 3%를 정루시아 직무대행에게 양도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선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스텔라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스텔라장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세리는 제 손녀가 아니에요. 경채가 비틀거렸습니다. 선재가 급히 경채를 부축했죠. 스텔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재 씨가 조작한 가짜 검사 결과에 속는 척했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선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스텔라장이 선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재 씨, 당신이 미소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사회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리가 놀라서 선재를 바라봤죠. 선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이 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리야,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이끌 때야.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텔라장이 서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소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내가 도와줄게. 경채가 비명을 지르며 스텔라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선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했습니다. 서리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정의로운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경채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너희들 모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경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회의장을 나갔죠. 며칠 후 서리는 대표이사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죠. 태경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해냈네요. 서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미소가 원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선재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리 앞에 섰죠.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럼 왜 왔죠? 선재가 봉투를 꺼내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미소가 죽던 날의 CCTV 영상이에요. 원본이죠.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선재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죠. 미소가 마지막에 아빠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곁에 있었다면. 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갔죠. 서리는 봉투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미소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스텔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리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죠. 잘했어요. 미소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서리가 스텔라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였나요? 스텔라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때로는 적을 속이려면 아군도 속여야 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리는 미소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너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세상을 바꿀 거야. 태경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텔라장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채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창 너머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세리는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선재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고 무료 변론을 시작했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민간그룹은 서리의 경영 아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거듭났죠. 직원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서리는 매주 미소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딸에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미소야, 엄마가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리는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자, 태경 씨. 할 일이 많아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에 물들었죠. 이렇게 한 여자의 복수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리는 미소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약자를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